지위와 역할, 그 다음에 역할 갈등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복하지 않으려고,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 주제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으려고 제가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더보기란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내용이라면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께서는 누구야 학교 가야지, 혹은 아들 학교 가야지 라는 말을 듣고, 직장인이라면 뭐 누구 과장님 등 살면서 여러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자, 여기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위란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자리를 의미한다. 방금도 얘기했죠? 사회에서 또는 그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린 지위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써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은 지위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네. 자, 지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귀속지위이다. 자, 귀속지위. 귀속지위는 태어나면서 선천적,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들, 딸, 양반, 노비 등이 해당된다. 자, 내가 아들로 태어날지 딸로 태어날지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 누군가의 아들이고, 태어나 보니 누군가의 딸이고요. 태어나 보니 양반 혹은 노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귀속지위예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귀속지위. 아, 여기 잘못됐네요. 자, 이러한 성취주의가 아닙니다. 귀속지위입니다. 귀속. 자, 이러한 귀속지위는 신분제가 존재했던 전통사회에서 중시되었다. 그렇다면 귀속지위는 선천적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이렇게 되었다더라, 요것만 귀속지위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도 귀속지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순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아기였다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며 성인이 된다. 이때 각 단계에서의 지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즉, 귀속지위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얻게 되기도 한다. 그럼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되네요. 귀속지위는 선천적으로 취득한 것이거나 자연적으로 취득되는 것, 이게 귀속지위구나. 선천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아들, 아빠, 양반, 노비. 자연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귀속주의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성취지위이다. 성취주의. 성취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이다. 예를 들면 아빠, 엄마, 학생, 남편, 아내 등이 해당된다. 가만히 있다고 아빠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엄마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본인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죠. 자, 이어서 당연히 신분과 직업의 이동이 자유로운, 자,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지위이다. 이러한 두 가지 지위의 구분에 따라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지위는 한 사람마다 하나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같은 경우라면 집에서는 선생님은 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학원에서는 선생님이겠죠? 최소한 2개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위하고 구별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축구 선수는 지위일까요? 규빈아? 축구 선수는 지위일까? 그냥 쉽게 오케이, 축구 선수는 지위입니다. 왜 우리가 직업이 뭐예요? 직업란에 뭐라고 씁니까? 축구 선수. 여러분 직업란에 뭐라고 써요? 학생. 이거 다 지위예요. 그럼 축구 선수 중에서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어요. 그러면 공격수는 지위일까요? 공격수라는 말은 지위일까요? 그건 지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역할이죠. 축구 선수라는 지위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이름 붙인다고 다 지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 집단에서,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걸 우린 지위라고 해요. 학생은 지위죠? 우등생은 지위가 아닙니다. 학생의 지위, 학생이라는 지위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가지고 얻은, 그죠? 그냥 하나의 칭호일 뿐이죠. 됐죠? 그래서 나오는 게 세 번째 단락에 지위에는 항상 역할이 따라오게 되는데, 역할이란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자, 역할은 그 지위에 따라 기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기대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 그걸 우리는 역할이라고 해요. 그 행동을. 아버지는, 이어서 볼게요.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기대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아버지란 지위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학생은 학생이라는 지위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위가 같을 경우 역할도 같을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물론 특정한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은 비슷할 수 있다. 통상 학생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무조건 똑같진 않습니다.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학생에게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할 것이고, 직장인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에게 좋은 성적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부모님은 성적보다는 건강하고 밝게 학창시절을 보내길 기대할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인에게는 높은 업무 성과보다 동료 간의 좋은 유대관계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이해할 때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은 바로 포인트, 기대입니다. 기대. 되셨나요? 특정한 지위에서 기대되는 것을 역할이라고 여태까지 정리가 됐잖아요. 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역할 행동이라고 한다. 용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봤던 것은 역할이었어요. 특정한 지위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되는 행동 자체를 역할. 이 행동을 실제 수행한 것을 역할 행동. 됐죠? 역할 행동.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에서 학생이 지위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기대이며 그 지위에서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실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학생이 그 지위에서 기대되는 역할인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역할 행동을 잘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역할 행동을 잘 못한 것이 된다. 이때 역할 행동을 잘한 학생에게는 우등상이라는 보상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꾸지람이라는 제재가 주어질 것이다. 즉, 역할에는 보상과 제재가 나타날 수 없고 역할 행동에만 보상과 제재가 따라올 수 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역할은 그저 해당 지위에서 기대되고 있는 행동이에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역할이에요. 역할 행동은 실제 그것을 한 거죠. 고로 역할은 아직 뭘 안 했기 때문에 역할에는 보상이나 제재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 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상과 제재를 합니까? 역할 행동에는 보상과 제재가 따라오겠죠. 되셨나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위에 따른 역할도 다를 것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역할 갈등. 역할 갈등에는 지위의 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역할 긴장이다. 역할 긴장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지위. 하나의 지위.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의 지위에서 상반된 역할 수행을 요구할 때 나타난다. 지위가 하나인데 기대되는 역할이 상반되는 거예요. 그걸 역할 긴장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갑은 직장에서 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가끔 회식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한다. 하지만 팀장이기 때문에 팀의 성과를 내야 할 책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팀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서 두 역할이 기대될 때 나타나는 역할의 충돌을 역할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지위가 하나예요. 하나의 지위에서 여러 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나는 이때 그럼 뭘 먼저 잘 수행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주 회식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업무에 등한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럼 또 성과가 안 나.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역할 긴장이라고 부른다. 둘째, 역할 모순입니다. 역할 모순이다. 역할 모순은 두 개 이상의 지위예요. 지위가 두 개 이상일 때. 각각의 지위, 즉 두 개 이상의 지위에서 상반된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이다. 예를 들면 갑은 직장에서는 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는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팀원들과 회식을 약속했는데 마침 그날이 어머니의 생신인 것이다. 이때 팀장으로서 회식에 참석해야 할지, 아들로서 어머니 생신 모임에 가야 할지 고민하는 역할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역할 모순이라고 한다. 한 번쯤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볼 만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죠? 예를 들어 선생님을 예를 들어보죠.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대되는 역할은 강의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 기대겠죠. 그리고 이걸 잘 수행하면 역할 행동을 잘했다. 그리고 좋은 강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자, 역할 긴장은 선생님이란 지위가 있는데 학생들마다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 수 있느냐? 성적을 올려줘야 하는 것은 똑같아. 그건 기본으로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 수업하는 선생님을 원할 수도 있겠고요. 재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방방 뜨지 않도록 조금 진지한 그렇게 수업했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둘을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걸 역할 갈등 중에 역할 긴장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역할 모순 같은 경우는요. 학원의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지위, 집에서는 아들이라는 지위. 선생님으로서 나는 오늘 키다리 사다리 방송을 이 시간에 찍어야 돼. 근데 똑같이 어머니 생신이야. 생신에 가야 되나? 방송을 하러 가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둘 다 기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 이걸 역할 모순. 둘 이해되셨죠? 그럼 기준점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이 둘의 기준점은 지위의 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지위의 수.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사회 속에서 하나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각 지위마다 기대되는 역할도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역할의 충돌에 따른 역할 갈등은 필연적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방안으로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역할의 우선순위를 매겨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할부터 수행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는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역할 갈등에 대해서 역할 간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워킹맘 같은 경우 아닐까요? 집에서는 엄마고요. 밖에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직원이죠. 그럼 엄마로서의 기대되는 역할도 있을 거고 직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회 구조상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엄마의 역할만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아니고 직원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 이럴 때는 제도적으로 그런데 내 가치관 나는 그 엄마로서 역할이 더 중요해. 그리고 집안일만 보면은 뭐 직장에서는 뭐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도적으로 워킹맘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고민하고 있으면 다 역할 갈등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지위에서 기대되는 게 역할이라고. 즉, 기대가 없으면 그건 역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규빈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규빈이가 이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고민하고 있어. 이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고민하고 있어. 이거는 역할 갈등일까요? 이게 역할 갈등일까? 이거는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학생이라는 지위에서 얘가 이과로 가야 돼, 문과로 가야 돼라는 그건 기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택일 뿐인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기대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했던 게, 그쵸,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저녁밥으로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그게 고민이라고 써있다 해서 그건 무조건, 역할 갈등이구나. 아닙니다. 그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간의 충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역할 갈등이 되려면은 객관적으로는 역할 간의 충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해결이 됐어. 그럼 그건 더 이상 역할 갈등이 아니죠. 이미 해결됐는데 무슨 갈등입니까? 뒤에 이제 참고로 쌤이 지금 이렇게 그림 하나 올려놨죠? 지위 수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기대된 역할이 충돌하는 것은 역할 모순. 그 다음에 하나의 지위에서 두 역할이 기대되어 충돌하는 것은 역할 긴장. 정리가 되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에 다음 글에서 사례를 찾아 설명할 수 있는 사회학적 개념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회사원 갑은 항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업무 실적이 뛰어나 남들보다 빨리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런데 승진 후 과장으로 거래처를 관리한 업무가 늘어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에 갑은 삶의 질을 위해 이직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회학적 개념. 자, 일단 뭐가 보일까요? 역할이 보이죠? 그죠? 보기에 따르면은 역할이 보입니다. 과장으로서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역할 갈등 없어요. 보세요. 거기 고민이라는 단어 때문에 낚이면 안 됩니다. 승진 후 과장으로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 이거는 과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역할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역할 갈등은요. 내가 더 일을 해야 될지, 삶의 질을 위해 이직을 할 것인지, 이직을 누가 기대합니까? 누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의 고민이에요. 그죠? 역할에 따른 기대가 아니란 얘기죠. 이 고민은 단순 고민입니다. 그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행동 보이죠? 그죠? 역할 행동 보이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항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업무 실적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했잖아. 그죠? 여기 귀속 지위 나와 있어요. 회사원 지위 나와 있는 거 우리 체크해 볼까? 회사원 성취 지위죠. 그죠? 그 다음에 과장도 이거 성취 지위 아닙니까? 여기 뭐 아들 뭐 이런 말 안 나왔잖아요. 네, 귀속 지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죠. 감이 오시죠? 네. 2번. 다음 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개인이 수행해야 할 서로 다른 역할들이 동시에 요구됨으로써 발생한다. 뭘까요? A는 서로 다른 역할들이 동시에 요구됨으로써 발생한다. 역할 갈등이 되겠죠. A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하나의 역할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요구되는 역할들 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은 없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역할들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는 개인에게 심리적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유발한다. 1번. 개인에 대한 보상과 제재의 근거가 된다. 보상과 제재의 근거는 역할 행동이죠. 행동. 이걸 잘했냐 못했느냐. 2번. 개인이 가진 지위가 많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되는 역할도 많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죠. 답은 2번이죠. 3번에 개인적 문제이므로 네, 맞습니다. 개인적 문제이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아니죠.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서포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다. 4번에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여러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역할 중 동시에 수행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지가 않죠. 5번 역할 수행 방식에 대한 사람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역할 수행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입장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 수행 여부에 따라서, 정확히 따지면 역할 수행 여부,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에요. 선택. 개인의 선택이 충돌하는 상태인 거죠. 되셨죠? 3번 볼게요.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무역회사 과장인 갑은 다음 주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딸의 피아노 연주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기억, 과장, 기억은 귀속지위에 해당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과장. 그럼 이 사람 평생 과장만 해야겠네. 아니죠. 이거는 성취지위입니다. 성취지위. 니은은 출장, 회사원으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 회사원으로서의 역할. 그쵸, 출장 가야 되잖아요. 다음, 디귿. 디귿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위다. 딸이 노력하면 딸 됩니까? 선생님 노력하면 아들에서 딸로 바뀝니까? 아니죠. 이거는 귀속지위입니다. 틀렸죠. 리을은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이건 맞아요. 출장이 있어요. 그럼 과장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딸의 피아노 연주에 참석하는 것은 아빠로서 딸이 기대하는 역할이에요. 이에 대해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둘이 겹치니까. 답은 3번. 네, 맞습니다. 3번. 4번 문제. 다음 내용을 토대로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당신의 국적은 대체로 귀속적이다. 그것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면 그때의 국적은 성취지위이다. 또한 당신이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귀족이 되었다면 그것은 귀속지위이다. 그러나 만일 평민으로 태어나 국가에 공을 세워 귀족이 되었다면 그것은 성취지위이다. 내용이 뭐죠? 국적은 일반적으로 귀속지위야. 하지만 성취지위가 될 수도 있어. 다음, 귀족은 일반적으로 귀속지위야. 하지만 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성취지위도 될 수 있어. 1번, 동일한 지위에는 동일한 사회 역할이 요구된다. 이게 결론입니까? 아니죠. 2번, 모든 지위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에이, 제가 노력하면 딸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3번, 동일한 지위라도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획득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 귀속지위일 수도 있고 또 성취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4번에 개인의 지위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변화한다. 고정불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결론은 아니잖아요. 5번,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구분 기준은 그 지위를 언제 획득했느냐에 있다? 아닙니다. 획득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변할 수 있다는 소리지. 됐죠? 오케이.